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카와이 레너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카와이 레너드 제가 얼마 전에 오전에 빠르게 정리를 해서 이 레너드 사태, 이명계약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뭐 하루가 멀다시피 하고 매일 레너드에 관한 소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카와이가 FA로 풀렸을 때 토론토 랩터스 구단에게 요구했던 바도 다 그 정황이 드러났는데 싹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앞으로 또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와이 레너드 이미 싹수가 보였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를 딱 봤을 때는 말수도 별로 없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고 잘 웃지도 않고 모든 세상 만물에 굉장히 좀 무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레너드의 방법은 조금 더 좀 음침하고 좀 음흉하고 무대 뒤에서 굉장히 많이 이뤄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2019년 카와이 레너드가 토론토 랩터스를 우승으로 이끌고 그리고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 토론토와 재계약 혹은 뭐 레이커스행 그리고 클리퍼스행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FA로 풀렸을 때 레너드가 토론토 랩터스 구단에 건넨 요구 목록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폴 조지 데려와라. 폴 조지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게 내가 잔류하는 조건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우승을 위해서니까. 두 번째는 추가 스폰서 수입 10밀, 1000만 달러 보장해달라. 대신에 홍보 활동 안 한다. 나 아무것도 안 하는 조건으로 10밀 달라. 10밀이면 여러분 베테랑 미니멈보다도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100억이에요. 100억이 뭐야? 140억입니다. 10밀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다른 스포츠 구단이죠.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의 부분 소유권도 달라. 랩터스와 또 아주 가까운 구단이니 니네가 얘기해서 내 이름으로 메이플리프스의 부분 소유권 달라. 마지막으로 MLS2에 소속된 다른 회사의 지분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수들이 뭐 잔류 조건으로 전력을 강화시켜달라. 뭐 예를 들어 폴 조지 같은 선수 트레이드 해달라. 이 정도는 당연히 우승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거니 이해는 가는데 뭐 추가 스폰서 수입 10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홍보 활동 안 합니다 라는 조건도 너무 웃기고 그 다음에 다른 구단 부분 소유권 다른 회사 지분까지 카와이 레너드가 단 1달러라도 더 챙기려는 그런 정황들이 다 드러났죠. 저도 해외 트위터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레너드는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양보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 삼촌인 뭐 데니스가 주도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레너드의 뜻이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일말에 뭐 협상에 내고 그 다음에 여지가 없는 그런 협상가라고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레너드가 할리우드 스타들보다 더 몸값을 비싸게 받은 그런 또 전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 에스피레이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레너드에게 많은 금액을 안겨줬던 파산한 회사죠. 그런데 이 에스피레이션과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망하기 전까지 관련 홍보 활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에스피레이션 쪽에서 카와이 레너드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트윗을 보냈었고 근데 심지어 뭐 레너드는 그런 걸 리트윗하지도 않았어요. SNS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뀐 거죠. 회사가 선수를 홍보하고 선수는 자신한테 돈을 대주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절 프로모션 안 했어요. 그게 가장 특이했고 두 번째는 이 에스피레이션 회사에 굉장히 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뭐 신디 크로포드부터 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다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뭐 드레이크, 올랜도 블룸 굉장히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있었는데 이 스타들보다 레너드의 몸값이 무려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4배 이상 받을 뭐 그런 선수인가라는 걸 떠나서 1.4배도 아니고 4배면 그리고 만약에 디카프리오나 다우니 주니어나 신디 크로포드, 드레이크, 올랜도 블룸이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그런 계약 안 맺었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잖아요. 스타들 곧 내가 받는 몸값이 나의 가치인데 레너드보다 4분의 1? 아마 그렇다면 그런 계약을 맺지 않았을 텐데 알고 보니 4배가량 더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 맥이라는 현지 전문가가 스폰서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종 NBA 팀이 스폰서십이나 지역 사업체와 개별 후원 계약을 성사시키긴 한다. 스테픈 커리도 마찬가지나요. 네, 스테픈 커리도 체이스 기업에 또 예전에 라쿠텐에 전부 다 그런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워드 맥의 이야기는 다만 이런 종류의 거래는 수십만 달러의 규모가 전부이지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로 가는 건 처음 본다. 그러니까 금액의 대소에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너드와 달리 계약을 맺은 선수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근데 레너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요상한 그런 계약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그 관계자들, NBA 관계자들은 클리퍼스의 성명, 클리퍼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발뺌하고 있는데 그 성명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팀들이 그리고 또 선수들이 에이전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인 건 분명하죠. 과거에 조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명계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문서를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무국이 무슨 정황을 알아냈거나 아니면 파블로처럼 이 사건을 어떤 기자가 판 게 아니라 그냥 최측근이 그 문서를 완전 공개해버린 거였어요.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러면서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건데 이 사건은 좀 다르다고 봐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레너드의 이면 계약을 가장 먼저 또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이 파블로 토레가 아주 빡쳤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마크 스타인이 발모 구단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발머는 NBA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주다.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른 팀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면 NBA 사무국도 어쩔 수가 없고 만약에 그냥 쉬쉬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거다. 왜냐하면 만약에 발모 구단주가 엄청난 징계를 받거나 만약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발모 구단주도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다른 팀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문제의 결론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발모를 포함한 NBA 이사회는 뉴욕에서 이 건을 갖고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너드의 스폰서십 관련 내용이 주요 안건이고요. 다만 현지에서 몇몇 언론들, 특히나 ESPN의 이 저널리스트들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발모랑 클리퍼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침묵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모 구단주가 가지고 있는 파워도 엄청나지만 괜히 약간 불쾌한 골짜기로 굳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도해서 이 사건을 파헤치고 싶진 않아 이런 스탠스를 지닌 그런 언론인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안이 모든 언론들이 다 물고 뜯었을 때는 NBA 사무국도 아주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발모 구단주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이름값,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동종업계 사람들이 지금 조금은 몸을 사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카와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경쟁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편법을 쓴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건들이 실제로 그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리그의 공정성이 걸려있는 일이다 라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파블로 토레 이야기로 돌아와서 추가로 본인의 의지를 다졌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카와이의 이면 계약을 더 파고들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내가 취재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계약은 아예 전무했으며 규모는 뉴밸런스 계약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뉴밸런스는 카와이 레너드의 스포츠 스폰서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나이키고 예전에 데릭 로즈가 아디다스였듯이 앤서니 에드워즈가 아디다스듯이 카와이 레너드는 뉴밸런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의 이면 계약이다라고 파블로 토레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파블로 토레도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입증 가능할까요? 네,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일단 입증이 됐다면 입증할 수 있다면 카와이와 클리퍼스가 맺은 계약은 무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와이에게도 엄청난 징계가 내려질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수사관이나 NBA 사무국이 그러지 못한다면 입증할 수 없다면 입증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클리퍼스를 향한 벌금, 드래프트 지명권 삭제,
뭐 그 다음에 계약의 무효 등 다양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죠. 뭐 당연한 거죠. 입증하지 못하니까. 또 뭐 다른 팀들도 쉬쉬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대고 열받아야지 뭐 겉으로는 다 오케이 하니까 그냥 뭐 넘어가자 라고 된다면 클리퍼스에게 또 스티브 발머에게 레너드에게 무언가 징계를 줄 만한 그런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입증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스티브 발머가 이 애스피레이션에 무려 5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투자하고 그 돈의 일부가 뭐 레너드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모든 일들을 스티브 발머가 다 알면서 주도했고 그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카와이의 전용 계좌나 혹은 데니스의 전용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길인 거죠. 그랬다면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주도해서 이 이면 계약을 만들었고 그 돈이 그대로 레너드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순진하게 레너드가 그 금액을 단순한 루트를 통해서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이컵 피셔과 카와이 계약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슷한 요지로 했어요. 클리퍼스가 셀러리 캡을 우회하려고 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리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믿기 힘들 정도의 아주 커다란 사건이지만 이게 전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제이컵 피셔의 이 말이 저는 정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황은 있지만 이 판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그런 100% 순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찾으려고 할까? 뭐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 자, 스티브 발머의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애스피레이션이라는 회사에 카와이를 소개하긴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이후의 일들은 모른다. 아예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도 전혀 몰랐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바로 뭐 발뺌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제가 발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는 있지만 정황상 저는 이면 계약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또 구단주가 스티브 발머고 그리고 스티브 발머 구단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덮고 넘어가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레너드처럼 협상은 참 또 이렇게 하는 게 승부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 나 안 치고 싶어? 데리고 와. 돈 줘. 그 다음에 지분 줘. 야,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플레이 스타일이나 혹은 코트 위에서 드러나는 그런 뭐 바디랭귀지나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해서 곤란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상 레너드에 대한 소식을 살펴봤고요. 네, 저희 10월에 떠나는 조코피 투어 이번 시즌 첫 여행입니다. 아직까지 자리가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재밌는 추억 쌓고 가시죠. 고맙습니다.